시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제가 이런 환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 부담스럽구나, 오늘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늘, 트윈즈 오면 제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에너지만큼 나눠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잔소리예요. 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원래 제가 사진, 제 비즈니스 일대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다 저장했다가 사진을 넣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메시지만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핵심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웰스파 IO 기대되시죠? 네, 그거의 핵심 정리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 저의 강의 주제는 내 마음을 떨리게 할 진짜 목표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요. 있으신가요? 예! 막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목표가 있으세요? 네! 그게 있으시다면 유스키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짜 목표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EBA가 되고서 처음으로 타 그룹 강의 온 거예요. 첫 강의요. 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트윈즈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 비즈니스를 짧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랑 같이 비즈니스 시작한 동기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9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왜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가? 그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근데 저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심플하게는 이 좋은 제품을 어차피 전 평생 쓸 거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 돈까지 벌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만 해도 없어요. 내가 어차피 돈을 쓰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할 이유가 충분한데, 명확하게는 내가 꿈꾸던 삶, 그 꿈을 이룰 도구가 온리 유스킨밖에 없다는 게 제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고 또 왜 그게 유스킨으로밖에 안 되는지 이 Y가 정말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행하고 싶을 때 언제든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삶. 안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어디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다음에 쉬는 날이 언제지? 휴가는 내줄까? 내 통장 잔고는 얼마지? 이걸 계산하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삶. 그래서 제가 사업 초기 때 그 주니스리 사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냥 크레딧 카드 하나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스위트룸에 묵게 되면서 1년을 거기서 사셨다고 여행을 갔다가 그 스토리를 듣고서 저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데 그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이 강력하게 Y로 꽂혔고요. 두 번째,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돈에 얽매이는 삶? 네. 얽매이는 삶 좋아하세요? 저 이렇게 집중하나 안 집중하나 볼 거예요. 네, 진짜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 때문에 이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제 정말 사소하지만 큰 꿈이 뭐냐면 백화점 가서 제발 옷에 태그를 안 보고 사고 싶어요.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네.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택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예쁘면 사고 싶은 거죠. 그런 삶을 원했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말하는 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다 잊고 지내잖아요. 근데 저는 꾹꾹 묻어놨지만 잊지 못했던 꿈이더라고요. 유스킨을 만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잊고 살았던 꿈을 되찾아주는 삶, 내 비전을 진짜 이룰 수 있는 삶을 유스킨에서 찾았기 때문에 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이 뭐였냐면 제가 그 화가가 미대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미대 가고 싶어 이랬더니 돈이 어딨냐고, 그리고 지금 미술 시작해봤자 너 돈 벌기는 글렀다고 딱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을까요? 집안 형편을 고려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 하지?
그래서 사회복지랑 보육을 전공했어요, 저는. 근데 사회복지 보육을 전공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리상담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너무 적성에 맞아서 그럼 심리상담 쪽으로 나는 최고가 돼봐야겠다. 근데 그것도 다 돈인 거예요. 심리상담으로 제가 이름을 알리려면 최소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예요. 1, 2억은 그냥 충분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격증 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저는 돈 때문에 꿈을 2번이나 잃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스킨으로 40이 되면 저는 미술을 공부해가지고 40대에 제 전시회를 여는 거. 그리고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다 따서 청소년 심리 코칭 센터를 오픈하는 거. 근데 그 재단 설립에 대한 꿈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꿈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몇 개나 되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너무 명확해서 지금 8년째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 꿈은 이거예요. 제 꿈은 그거예요. 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꿈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 유스킨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게 명확하다면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명확한데 왜 행동이 안 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 명확해.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내 행동이 막 100%, 1000% 만족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은 결과를 만들고 계시겠죠. 근데 저도 이 행동이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아까 전공은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직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잘 어울리죠?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 애나 잘 키워야겠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면서 삶의 질이 좋은 분들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때려치고 LG U 플러스 본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이제 좋은 기회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정직원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연봉의 3배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가 통신업이 엄청 그 호황기였고 대리점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 메인 상담사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딱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고칠 수 없는 한 가지. 피부였어요. 네. 저 때가 27살 때예요. 27살 때고 너무 놀랍게도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날씬할 때. 얼굴이 너무 넙대대하죠? 왜냐면 제가 저 때 모공 부자였어요. 모공이 남자들 땀구멍처럼 있어가지고 프라이머 2종, 메이크업 4겹을 바르면서 가리고 다녔던 그 시절인데 모공이 너무 넓으니까 탄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볼살 여기가 다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주근깨, 깨밭이었고 그리고 여드름이 턱 밑으로는 다 여드름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피부과에 1000만 원 이상 쓴 얼굴이고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세트 화장품 쓰고 피부과에서 추천해준 화장품 다 쓴 얼굴이에요. 그럼 제가 돈을 진짜 처발랐거든요. 처발라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스킨을 만나게 된 거죠. 제 스폰서님이 대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고 이번에 저랑 같이 EBA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뭔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이는데 저한테 이 제품을 전달해줬던 친구는 뷰티에 관심이 1도 없었던 친구예요. 근데 유스킨이라는 제품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안 어울리는데? 왜냐면 군대에서 PX 거기서 3,000원짜리 수분크림 하나 발랐던 친구거든요. 근데 피부가 원체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스킨을 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써서 좋아진다는 말이 신빙성은 없었지만 저는 누가 한다고 하면 다 사주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임상실험 다 했는데도 피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말을 믿고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썼는데 제가 항생제도 그러니까 매일 항생제를 먹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바르는 크림 이런 거 연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발랐었어요. 저런 피부에서 제품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저는 명연을 너무 심하게 겪어가지고 왜 안 되죠? 네. 얼굴이 할머니처럼 변했었어요. 어떤 정도냐면 얼굴이 따가워서 말도 못할 정도.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눈도 쭈그러들고 입도 쭈그러들고 목 이런 데도 다 벗겨져가지고 그 회사에서 당장 조퇴해라. 그리고 소송을 해야 될 것 같다, 화장품 회사를. 너무 심각하다.
이럴 정도로. 근데 이 사진이 왜 남아있을까요? 저 솔직히 이 사진으로 사업할 생각 전혀 없었고요. 친구한테 계속 보낸 사진이에요. 내 피부가 오늘은 이렇네 막 이러면서. 숨 막혔겠죠? 너무 숨 막혔겠죠? 근데 저런 피부일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진짜 얼굴이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고 얼굴이 이걸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선릉에 오면은 이거를 솔루션 해줄 이제 업라인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면은 이제 뭐 다 관리를 해주는 줄 알고 왔더니 남자였어요. 그리고 뷰티엔 전혀 관심 없는 덩치 큰 남자였어요. 인상도 안 좋고. 근데 저 남자가 피부를 관리해줘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투잡 세미나가 있었고 초대자들이 남자들만 왔는데 17명이 온 거예요. 남자만. 근데 애프터를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최악이잖아요, 솔직히. 얼굴도 벗겨져서 열받아 죽겠고 마스크 겨우 끼고 갔는데 남자들 17명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빈정이 엄청 상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우선 해결은 해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벗어보세요. 그래서 벗어서 이 제품이 일을 하면은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피부 재생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내 얼굴을 가지고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여길 초대해놓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근데 진짜 그 남자 사장님은 뷰티의 비읍자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B도 몰랐던 분이죠. 갈바닉을 빌려줬어요. 갈바닉이랑 갈바닉 젤, 이 얼굴에 갈바닉이랑 갈바닉 젤을 빌려주고 오늘 밤 케어해주라고. 이거 엄청 프리미엄 케어인데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서 보낸 거예요. 근데 집에 갔어요. 우리 집에 자기로 했거든요. 갈바닉을 딱 한 번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아파서 죽겠어서 이게 뭐야 막 울면서 막 이랬어요, 제가. 근데 제 친구가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막 이러면서 괜찮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됐어 이러가지고 부채를 뺏고 자자.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으니까 자자. 이래서 누워있는데 뭐가 차가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크리미 클렌징. 그래서 내가 뭐야 이랬더니 이거 올리고 있으면 좀 진정된대 이러길래 됐어 이제 자 이랬는데 또 1시간 뒤에 또 올라오고 1시간마다 잠도 못 자고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잠결에 막 발라서 뭔지도 몰랐다가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등을 돌리고 울고 있었대요. 제 얼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때 친구도 초기 사업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고 몰래 이제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저희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 같으면 내 딸 진짜 피부 괜찮은 거냐 막 악다구니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일로 와봐 주연아 일로 와봐 이러면서 손을 꼭 잡고 소리 피부 진짜 좋아지는 거 맞니? 라고 하는데 도망치고 싶었대요 진짜. 근데 제가 그 갈바닉을 빌려주셨던 그 분이 피부가 3일 만에 분명히 좋아질 건데 좋아지면은 세미나 들으러 올래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라서 일요일은 안 가요 이랬거든요. 근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피부가 좋아졌는데 안 올 거예요? 계속 그러는데 제가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피부 이거 좋아질 수 없는 거 3일 만에. 좋아지면 갈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좋아진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3,000명 있는 세미나에 예전에 수원에서 엄청 큰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조규철 스폰서님 그리고 지금 타계하신 이영건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강단 있게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전 어쩌면 사업을 안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제 MBTI가 MFP인데 낯가리는 MFP예요. 그래서 막 다가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DM을 많이 보내셨어도 전 컨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겁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답장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제 친구 덕분에 진짜 유스킨을 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죠. 네,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인데 27살 때 피부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네, 매년 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100% 1000% 매니아다. 난 유스킨 제품 죽을 때까지 쓸 거다. 네, 분위기 타서 드시지 마시고요.
네, 몇 분 이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드시는 거 봤어요.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놨던 제품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제품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도 림프 풀고 갈바닉 했고요. 그리고 울트라 에센스 매일 3알 4알씩 바르고요. 티알미 5세트째 먹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 매니아신 분? 오, 있어요. 역시 우리 리더 사장님도 최고. 역시 리더 사장님들은 사실 많이 쓰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유스킨에서. 이렇게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임상이 있으면 비즈니스가 너무 쉬워요. 저는 솔직히 이 얼굴 변천사로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봤어요, 2달 만에.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초반에 비즈니스 확장을 블로그로 했어요. 근데 유스킨을 하면서 파워블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0명씩 들어왔었고요. 2달 만에 1대 소비자가 100명까지 늘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언니처럼 바뀌려면 뭐 써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루미스파가 없을 때예요. 클렌징, 기초 라인, 갈바닉 젤 한 달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만 원치 정도를 컨설팅을 해주면 거의 다 샀어요. 솔직히 지금 막 부러워하실 그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전 GV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임상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3000GV 이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뭐 독립을 하든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거진 일주일 안에는 다 GV 마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임상도 있고 소비자도 100명이 나왔고 한데 제가 빨리 간 사업자는 아니에요. 초반에는 좀 빨리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빨리 간 사업자는 아니고, 왜냐면 요즘에 1년 만에 팀엘리트 되시잖아요. 그래서 전 절대 빨랐던 사람은 아닌데 더디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면 더디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라고 인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100명의 소비자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까지, 이 비즈니스 하는 이 장소에 초대하는 데까지는 9개월이 걸렸어요. 한 명을 초대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초대를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업이라고 인지가 안 되니까 괜히 왔다가 제품 안 쓰면 어떡하지? 그리고 왔다가 다단계라고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초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느려졌어요. 그 100명의 소비자들이 지금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관점을 이동해서 내가 1인 기업가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걸 인지했더라면 저는 결과 진짜 빨리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엘리트가 지금은 벨로시티로 되지만 예전에 1대 15 라인이었잖아요. 저 이미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비즈니스로 인식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진짜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펼쳐져요. 나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잣대를 두시더라고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1인 CEO예요. 나의 매장은 괜찮은가? 지금 저는 처음 만나는 분을 만나러 갈 때 거울 앞에 서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비즈니스 하고 싶을까? 질문을 늘 던져요. 지금 모습을 보고도 과연 할까? 라는 걸 던지면서 나오셔야 돼요, 집을. 그리고 나를 보고 제품을 쓸까? 그리고 나를 믿고 평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냥 마냥 와서, 그런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유스킨 사장님들이랑 지내는 시간들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이런 세상이 어딨어. 회사 다닐 때는 너무 싫었는데, 사람이 하나하나 다 싫었는데 여긴 한 명 한 명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만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이라고 인지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계속 탓하는 분들 많이 있죠. 나는 뭐 돈이 없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 그리고 뭐 나는 인맥이 없어. 그리고 나는 집이 너무 멀어. 그리고 난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막 여러 가지들. 근데 그 상황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지금 그거 벌려고 유스킨 했는데 그걸 계속 탓하고 있으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답답해요. 제가 집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을 계속 말하시는 분. 근데 상황을 말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상황이 이러니까
비즈니스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걸 원하시면 계속 상황 말하세요. 근데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잖아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유스킨을 시작해놓고 계속 상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변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를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임상, 그리고 모습, 외양, 이걸 먼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 이 생각. 나를 변화시키면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를 변화 안 시키는 거예요. 계속 상황, 옆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이 장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팀엘리트 트립 다녀오신 분들이 그 어느 부족이었죠? 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모아이 부족이었나?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족의 정말 그 전체 소득 자체가 웬만한 그 나라의 동네만도 못하는데 거기서 리더 사장님들이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팀엘리트까지. 그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될 포인트를 계속 점검하는 거. 저는 나는 변화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 말도 잘하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에너지도 좋고 난 변화할 게 전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즈니스를 더디게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결과가 안 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비즈니스 결과가 왜 안 날까요, 스폰서님?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볼 자신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스폰서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습관들을 매일 하세요. 제일 매일 그 하는 게 뭐냐면 목표에 타협하는 거예요. 목표에 타협하는 게 뭐냐면 7월 21일까지 난 EBP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7월 22일에 나는 루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였어. 8월 달에는 해서 싱가포르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타협이에요. 그냥 7월 21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목표에 타협하는 순간 그냥 미뤄져요. 그리고 매일 타협하면서 내가 미루고 있는 게 없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은 갈바니 꼭 하고 자야지. 근데 그냥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자. 그거 타협한 거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도 타협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 갈바닉 15일 동안 매일 해야지를 한 번도 못 지키는 파트너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젤은 사요. 젤은 사는데 15일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치라 그랬어요. 진짜. 하지 마. 왜냐면 제 피부 임상이 안 나요. 계속 그러길래 15일 동안 도전해봐. 이거를 한 진짜 5번 이상을 말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타협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에 타협하고 있는지를 집중하시면 좋은데 사실 가장 크게 타협하고 있는 건 목표일 거예요. 내가 EBP 되겠다고 외치고 BA 되겠다고 외치고 SBA 되겠다고 외치고 EBA 되겠다고 외쳤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못 이루게 됐을 때 나 사실 SBA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거 타협이거든요. 전 비즈니스 하면서 나한테 위안을 했어요. SBA도 잘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만큼의 결과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3월에 팀엘리트 1회차를 진행해봤잖아요. 그때 3월 21일에는 EBA 마감이 돼 있었어요. 근데 24일까지는 포인트가 1도 안 오르고 그냥 고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오색 사장님 안에 팀엘리트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타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EBA 되는 게 어디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팀엘리트가 되기로 제가 외쳤잖아요. 3월은 우선 유지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타협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4일부터 안 하던 행동을 했어요. 안 하던 행동. 뭐였냐면 기존에 구매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확보해 주세요라든지 그리고 오색 사장님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한 번도 도와주세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대본을 써가지고 온 가족한테 도와주세요를 했어요. 그랬더니 8,000포인트를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혼자서. 그리고 저는 추가로 하는 거 자체를 거의 한 7,000포인트 저도 했어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조금씩 조금만 더를 해서 진짜 마감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이 나 진짜 타협하면 안 되겠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그 끝점을 찍고 달리고 있잖아요. 타협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에 타협하지만 않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목표하신 부분 있으시죠? 네. 오늘 결단하세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폰서님과 미팅하세요.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결과 무조건 나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제가 근데 이 MFP의 기질이 모든 시선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보통 없어요. 네, 좀 많이 찔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MFP들이 계셔가지고. 네. MFP는 책임감이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알려주면 잘 하거든요. 근데 저 책임감을 알려준 게 저희 스폰서님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은 그냥 책임감 그 자체예요. 그냥 책임감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솔직히 그 같이 있으면 불편함 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계속 보면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진짜 책임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시스템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거예요. 강사님이 이런 부분을 더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스폰서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장님이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잖아요. 아니 원하는 거 말도 못해?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막 속으로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이는 팀을 절대 확장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끌고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가셨다가 안 되면 내 책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끌고 가셔야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이면 끌고 가셔도 안 돼요. 형제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계속 말하다가 갑자기 혼자 그만둬버려요. 그 무책임한 행동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다는 거는 되든 안 되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완벽해야지만 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실패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책임감이 있나 없나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진짜 직접 하세요. 해보세요. 그게 쉬운 건지 안 쉬운 건지 해보시고, 그리고 남 탓은 아예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만약에 형제 라인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다퉜다. 그 모든 게 형제라인이 이렇게 말해서 그래요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민한 사람은 성장해요. 근데 남 탓한 사람들은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그래서 내 탓하는 거를 습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소통의 부족. 우리는 사람을 따뜻하게 막 보듬으려고 이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로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안내를 해주면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왜 분위기를 이렇게 싸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왜 말투가 저렇지? 근데 그런 잣대가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날까요? 절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를 들여다보시고 기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즈니스 집단이에요. 관계십을 강조하기 전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 관계도 좋아지거든요. 그럼 내가 책임감을 갖고 비즈니스를 잘 성과내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비즈니스를 보세요. 정말 내가 스폰서님이 뭐라고 말했든 저걸 이행했을 때 비즈니스 결과가 나는가, 이거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결과, 그리고 방향성을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감정에 치우치면 비즈니스를 못해요. 감정에 호소하지도 마세요. 제가 막 이런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듣고 있는 스폰서는 비즈니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팀 내 분위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이게 없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시선을 주위에 두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비교할 대상들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비교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세요. 아, 나도 저렇게 할 걸. 아, 우리 스폰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 내 파트너 저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스폰서가 되고 그런 파트너가 올 수 있다면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스폰서였으면 좋겠다. 내가 스폰서님한테 어떤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결과가 정말 많이 났어요. 이건 내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아무 쓸데없는 결과들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비즈니스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초집중하시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투, 감정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너 T야? T면 어때요? 비즈니스 잘 안내만 해주면 되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감정적인 문장에 의해서 기분이 상해버려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기분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스폰서님이 되게 현실적이고 팩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스폰서님 말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의미로 느껴지게 들리는데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들으면 오해가 쌓일 일이 없어요. 근데 의도와 표정과 분위기로 내가 판단하죠. 아 스폰서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아 앞으로 안 들어야지 막 이런 거. 감정 너무 상했어.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느낌이,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 맞으세요? 이런 말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아니면 스폰서님이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야. 그러면 스폰서님 저는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스폰서님 혹시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거 질문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오해를 쌓지 마세요, 마음에.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로 가득 채워도 모자랄 판에 오해를 넣어둘 그 공간이 어디 있어요. 다 빼내세요. 다 빼내세요. 그래서 상대의 분위기, 표정, 상황으로 말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세요. 카톡 특히 이모티콘 없다고 화났나? 화 안 났어요. 그냥 급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문맥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사장님 왔어요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늦었어. 그러면 사장님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스폰서는 사장님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장님 왔어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듣는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문맥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 훈련하세요. 그러면 감정을 소비하는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2023년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비즈니스 한 그 시간들을 결과를 이번 연도에 종지부를 못 찍으면 지금 비즈니스 한 만큼 한 번 더 또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럼 저는 어마어마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결판을 짓기 위해서 진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행운이에요. 이 기회를 잡기만 해도 누군가는 3년에서 5년 걸렸던 일을 이번 연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럼 몰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초몰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출근을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겠다. 그리고 침대와 멀어지겠다. 그리고 밖에 무조건 나가겠다. 그리고 뭐 알람을 설정해서 이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 댓글을 달겠다. 뭐 이런 나의 환경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타협해요. 조금만 더 자자. 그리고 출근하려고 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내일부터 나가야지. 계속 타협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거든요.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선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명단을 분류할 때 뭐 A, B, C까지 분류하실 필요도 없어요. 행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나비냐 바퀴벌레냐 분류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몇 마리의 나비가 있는가, 내 조직에. 그거에 그냥 몰입하세요. 그 나비가 정말 레버리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득하지 않아요. 사장님 이렇게 해봅시다. 사장님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목표에 꽂혀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계속 누군가 나를 설득하는 것 같다면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나 지금 바퀴벌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서 그냥 시스템에 내 몸을 담고 그 시스템마다 결과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시스템들 많잖아요. 거기에 내 초대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내일 원세미나의 초대자가 몇 명인지, 랠리의 초대는 몇 명을 했는지, 이거를 계속 깨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번 랠리는 초대하긴 좀 늦어진 것 같아. 다음에 해야지. 또 타협하면 진짜 몽둥이 가지고 가서 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명단 싸움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GV가 유지되면 비즈니스 그만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GV 유지가 되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명단이 계속 있으면 비즈니스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명단 확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거나 지금 막 DM을 보내거나 브랜딩을 통해서 문의가 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하시겠지만 하루에 한 명도 안 오고 있다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단이 확장이 안 되면 절대 결과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비즈니스 지금 부부사업 같이 하면서 1대 창출을 매달 안 한 적이 없어요. 매달 2명씩 신규 창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루틴이에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컨택 약속 미팅 무조건 집중해서 저희 팀 내에 하루 5건의 약속, 3건의 STP를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오승택 사장님 그리고 1명, 딱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한 15명 정도 되니까 확장 속도가 느껴져요. 매일 미팅했어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명단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거기서 리더를 찾는 거죠. 나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매일 명단 미팅을 저는 해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오늘 미팅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정리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꼼꼼히 다 읽고 약간 깜이다. 이 사람은 나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명단들을 다 체크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확장해낼 수 있는 루틴을 공유하고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확장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요. 그리고 BR2000 명단이 많잖아요. 저희 팀에도 BR2000 명단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BR2000을 하고서도 사업을 안 한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들어온 만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대리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져도 나가지 않고 매니아로 남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저 끝까지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임상이에요. 임상과 매니아예요. 이 제품이면 나 진짜 포기할 이유가 없겠네. 내가 이 정도 확장이면은 소비자가 한 명씩 늘어나면은 내 BR2000의 그 매장이 확장이 돼서 내 마켓이 탄탄해지겠네가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BR2000으로 클로징한 분들 제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임상이 어떤지 중간 점검 계속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소통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주위에 확장 물어보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해요. 근데 내가 달라지면 주변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명확한 임상 만드는 거에 초집중해 주세요. 임상이 잘 안 나. 그럼 매일 밀어주세요. 림프 케어라도 매일 해주시고요. 임상이 잘 안 난다고 하면 데몬 점검해 주시고 제품 사용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한 사람 인바디랑 양자를 통해서 변화 데이터 보여주고, 이걸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냐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 영역이 제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품 공부를 매일 할 수 있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매일 루틴을 공유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한 25명 정도 있는데 그 25명은 타협 없이 5개의 5코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매일 액션도 해야 되고 제품 공부를 매일 해요. 그래서 제품 꿀팁이나 임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제품을 이해하고, 어제는 180도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180도 신규 사업자들이 산 사람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이렇게 뛰어난데 제품을 너무 모르고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모임도 많고 초기에 막 비즈니스 그런 미팅도 많고 하니까 식단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임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살도 안 빠져.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도 하셔야 되냐면 유스킨의 브랜드 이미지를 엄청 끌어올리셔야 돼요. 유스킨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장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스킨이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게 BR 2천만 전달하고 떠나보낸 명단들을 다시 한번 제품 컨설팅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웰스파 IO로 다시 한번 브랜드 이 아이템을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세요. 왜 냅두세요? 무조건 다시 찾는 거. 그리고 너무 심플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EBP가 되고 EBP를 창출하고 그것을 복제하는 거. 근데 저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EBP가 딱딱딱 이렇게 도장 찍어내듯이 계속 창출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명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4명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바퀴벌레야. 그럼 또 다른 나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끼워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빠르게 EBP 마감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4명을 그려놓고 명단을 채울 생각 없이 언젠가 4명이 나오겠지 이러면 절대 EBP 안 돼요. 근데 내가 매일 아침 한 명 이 한 명 어딨지? 2명 오늘 또 2명을 채워넣어야지 2명을 찾아가야지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EBP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런 마인드로 EBP를 하시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복제해서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을 4명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냥 4명 찾는 거예요. 그 4명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SNS로 만난 누군가가 3일 만에 클로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클로징하기 위한 내 마음이 있냐는 거죠. 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먹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확장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키맨으로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표본을 EBP 창출 해내는 그 표본을 하나에서 2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되네? 나도 해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도 지금 저 키맨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4명 찾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리크루팅 된 사람은 저는 스폰서님과 같이 BA 될 거예요. EBP 될 거예요가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21일에 지금 저희는 초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업 하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신가요? 많이 리더 사장님들이셔서 부부 사업을 하시기를 꿈꾸시는 분 그러면? 저요. 네, 역시 대부분이시죠. 저는 부부 사업에 되게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이상으로 뛰어주는 공동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스텍 사장님은 저 이상으로 뛰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도 미팅이 제가 알기로는 1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매일 최소 8건에서 많게는 14건 정도 미팅을 해요. 왜냐면 2, 3차 미팅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승택 사장님이 그렇게 액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지션이 뭔지 아세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승택 사장님한테. 근데 그게 기대감은 없지만 믿음은 높였어요. 해낼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기대감이 내가 기대게 되거든요. 기대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해내자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오스텍 사장님 덕분에 컨택을 하지 않아요. 부럽죠? 근데 그 외에 제 역할은 그 외적인 건 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몬 아이템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명단 관리나 소개받기 이런 것들이 제가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스텍 사장님은 딱 그 집 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완전 초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전국을 다 뛰어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팀 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홈파티를 하고, 그리고 저희 팀 문화를 보여주고, 저희가 팀방 분위기가 진짜 좋거든요. 팀방 분위기에서 진짜 이분들은 다 하나하나 너무 좋다, 좋은 분들만 있다, 이 비즈니스 할만하겠네 라는 팀방 문화가 진짜 좋아야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던 사람을 지방으로 만나러 갔을 때 기대감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거. 제가 소비자 관리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한테 조금 약간 압박 아닌 압박으로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를 믿고 냅두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일대가 많은 편이에요. 일대가 많고, 그리고 그 일대들이 다 지금 1차 STP를 본인이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티멜리트의 시작이 가슴 떨리지만 결국엔 BC 구자 이상이 확장될 게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되게 빠르게 백만장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단을 분류하다 보면 성향이 맞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제가 소통하면은 맞는 이렇게 뭔가 에너지틱하고 깨발랄하고 이런 파트너들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단들을 분류해서 관리해요. 참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은 오색 사장이 말해주는 게 좋겠어. 이 부분은 내가 말할게. 뒤에서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누구 라인반 좀 봐줘. 거기는 사장님이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에 대해서 디테일함을 가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폰서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협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 말했을 때 에너지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진짜 라인방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집중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하는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STP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라인방은 제가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데, 왜냐면 제품도 계속 물어보고 누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피드백 뭐라고 해야 될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방은 많아야 한 25개 정도 될 것 같고, 오스텍 사장님은 제가 보기엔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 3차 진행한 사람들, 파트너의 파트너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개도 줄인 거예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라인방에 저는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팀방의 분위기, 라인방의 디테일, 이거를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기회가 TRM도 놀라웠는데 웰스파이오가 오잖아요. 저는 신제품 때 엄청 덤핑해서 성장했던 사람이라 TRM 때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진짜 조직을 많이 남긴 사례는 TRM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리더가 한 명씩 영입되긴 했지만 TRM 때 엄청난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들과 함께 이 웰스파 아이오 시장을 준비하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대구는 못 갔는데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다 신규 초대자들과 함께 이제 스포너들과 함께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각 지역마다 원세미나에 몰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세미나의 그 분위기와 그리고 이 웰스파 아이오의 기대감 때문에 그 날에 BR2000 마감한 파트너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비즈니스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파트너들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온 것도 모자라서 서울까지 와서 원세미나 참여하겠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랠리에 초대된 경우 진짜 원세미나가 알차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다른 지역은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근데 서울은 엄청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초집중하세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보여주실 수 있고 티켓 오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누구 초대자를 넣고 내가 안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내일까지 초집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일 신규 사장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웰스파 아이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쳤어요. 진짜 미쳤고요. 근데 제가 가장 놀라운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데모를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많이 하면 8건. 제일 많이 했던 게 14건인가 한 적 있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평균 3건에서 5건 정도는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명에서 5명 하면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너무 빠지거든요. 근데 웰스파 아이오는 1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비전이에요. 너무 심플하고 가볍고 전달력 있는. 세상에 없던 최초의 웰리스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이제 웰모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침대맡에 웰스파 아이오를 두고 케어하는 웰모닝을 하실 텐데, 웰리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웰리스. 웰빙, 행복, 건강을 합친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적으로 이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제대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 최적의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웰리스 시장이 1,800조래요. 근데 이거는 작은 거예요.
2025년도 전망은 5,700조예요. 웰리스가. 왜 웰리스일까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이 웰리스적인 가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후로 이 기폭제가 되면서 뷰티 안티에이징 그 시장 규모가 지금 1,000조 이상이 된 거예요. 그 1,000조 시장을 누가 선도하겠냐는 거죠. 전 유스킨이 선도할 거라고 믿어요. 왜? 2025년에 이 비전을 내세웠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통합적인 뷰티 및 웰리스 기업이 되는 거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기업에 내가 오너인데 어떤 마인드로 비즈니스 해야겠냐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웰리스 그 자체인데? 이렇게 느끼게 하셔야 돼요. 브랜딩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5분의 기적이에요. 웰스파 아이오는 5분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전류가 있기 때문에 세게 할수록 자극만 돼요. 근데 이 웰스파 아이오 저 팔뚝은 너무 유명하죠? 네. 5분만으로 저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남편이에요. 오스테 사장님이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40인데 50견이 왔어요. 네, 10년 앞서서 온 거예요, 이 염증이. 근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3시간을 소모해야 돼요. 2시간 치료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은 거의 25만 원에서 27만 원. 근데 이거 딱 5분 한 거거든요. 물리치료 받은 것보다 통증이 더 없어졌대요. 어느 정도냐? 자켓을 입을 때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예요. 근데 그 통증이 싹 없어져서 자켓을 편하게 입는 거예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간편하고요. 문제를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디갈바닉은 엄청 기술을 가지고 한 사람과 그냥 문지르는 사람이 너무 차이나 보였대요. 근데 웰스파 아이오는 그냥 문지르기만 해도 마사지 받는 느낌. 그리고 웰스파 아이오가 계속 강조하는, 본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릎을 하라 그래요. 무릎이 리프팅 된다고 늘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무릎을 했더니 주름이 없어지고 리프팅이 된 거예요. 중력 때문에 무릎이 처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왜 미니스커트를 못 입을까요? 남사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무릎이 못생겨져서예요. 근데 이제 미니스커트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상상해보세요. 상상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살아생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허리 라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이 쪄서 없는 분들 말고요. 통짜이신 분들 있죠? 날씬한데 허리가 없어. 그런 분들도 허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고 삭신이야라는 말이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이 사라져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매일 5분, 10분 투자로 운동 없이 굳은 몸을 풀어줄 수 있어요. 운동을 안 해줘도 돼요. 스트레칭 안 해도 돼요.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자, 스트레칭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스트레칭 한 효과 난다는 거예요.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는 상체 비만이야. 나는 하체 비만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균형을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상체도 가늘어지게, 하체도 가늘어지게. 이걸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미치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가다가 잠깐만 와보세요. 이것만 하고 다리 좀 내밀어 보세요. 이런 것만 해도 100명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을 리더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24시간이라도 먼저 가질 수 있으면 먼저 가져야 된다. 7월 21일에 EBP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마음 먹으셨어요? 네. 이거 못하면 진짜 빌려서 쓸 생각하지 마세요. 젤이 모자라서 못 빌려드립니다. 저도 제 파트너들한테 진짜 못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24시간 뛰어도 모자란데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EBP가 되는 것에, 그리고 내가 혼자 뛰는 것보다 4시 뛰고 6명이 뛰고 8명이 뛰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근데 하나예요. 뭐가 제품이 나왔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언제 이루고 싶은가. 7월 21일에 웰스파 아이오를 받는 게 내 목표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 목표로 하는 과정 중에 이뤄야 될 뭔가 이 미션인 거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 건지를 정해보세요. 올해 두바이를 꼭 가야겠다? 그럼 7월달 마지노선이에요. 이제 없어요. 7월달에 결판 내셔야 돼요. 근데 두바이 아니고 나는 내년에 팀 엘리트를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팀 엘리트를 내년부터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 이룰 것인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쪼개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목표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지낸 시간 2배로 시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결과일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올해 진짜 결과 내셔야 되고요. 유피풀에 실렸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저 박장대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박장대소 한 사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사진 기사님이 이렇게 활짝 웃은 사진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활짝 웃은 사진으로 하고 싶은데 이랬더니 이거는 사장님을 위한 사진이니까 원하는 대로 막 하세요. 뭐 엽기 표정을 해도 좋고 다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걸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린 진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한 번 더 다짐하는 것 같고요. 이 글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타이틀로 썼고요. 행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손을 잡으세요. 유스킨을 하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유스킨을 하게끔 전달하셔야 되고요. 행복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저희의 손을 잡았다면 책임감 있게 행복할 때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7월이 엄청 중요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가는 거는 타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피가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뛸 것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14 어카운트와 함께 달성하기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서 우리 트윈즈 사장님들과 또 에너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